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사회복지 행정론을 함께할 곽동훈 교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시설에 와서 실습을 하신 분들이나 태백에서 제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교수님은 사실 사회복지학 교수는 아니에요. 강원관광대학교에서 간호학과에서 지금 견임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사회복지 과목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도 운영하고 있고요. 타 학교에서는 사회복지 교수로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석사나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학부에서도 강의하면서 사회복지 실습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사회복지 행정론을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행정론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론은 나중에 1급 시험을 치를 때에도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1급을 치르시든 안 치르시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지금 지역에서 시장과 면담을 했을 때에 제가 시장에 부탁을 했어요. 왜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없어? 사회복지사를 많이 채용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장이 한 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사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과에 넣으려고 해도 사회복지사들은 행정력이 떨어진다. 학교에서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거나 어떤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행정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론을 통해서 바로 교육받으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기관이나 시설에 일을 하든 여러분에게 큰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기관에 취직을 하고 시설에 취직을 해도 우리 현재 사회복지의 모든 게 80% 정도는 모두가 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행정을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된 어떤 사회복지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사는 만능 직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 잘하면 여러분 어느 기관 어느 시설이든 또한 여러분 어떤 국가에 또한 이제 봉직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든 여러분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행정론 1강을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수성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재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사회복지를 한 지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4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회복지와 더불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에는 사회복지사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아들이 시설 운영하는 시설에도 사회복지사 3명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많은 사회복지사 있어도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는 교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사회복지 행정을 바로 배워서 여러분이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는 제대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기관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저희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면서, 첫째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사회복지 행정이 뭘까요? 자,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협동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또한 사회복지 행정은 수립된 사회복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그래서 윌렌스키와 르보라고 하는 사람은 혐의적 개념으로 자녀적 사회복지와 광의적 개념으로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광범위하지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의의를 살펴보면 트래커가 정리한 행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행정이란 지속적이며 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은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고요. 인적, 물적 자원의 기반을 강화시킴으로써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조정과 협력은 인적, 물적 자원의 기반을 강화하는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핵심 요소는 기획하고 조직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제대로 된 사회복지 행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의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히든 A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그 경험을 다시 정책 수행에 반영하도록 제의하는 양방향의 과정 속에 있는 행위를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다 그랬어요. 정책 관계를 중시하는 전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기관의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활동을 지지하거나 촉진시키는 과정을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은 간접적 혹은 지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슈와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사업 조직의 구성원에게 계획된 개입을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촉진시키고 이를 잘 전달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김치홍과 차상이라는 사람의 우리 교수의 책에는 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회복지 행정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사업에 대한 조직적이고 협력적, 곧 지자체와의 단체의 서비스 관리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사회복지 행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요. 강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속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강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의 사회복지 개념은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느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 사회사업행정의 개념, 협의의 개념입니다. 사회사업의 행정은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의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것, 자원 동원과 유지, 성과와 평가와 같은 과활동의 사회사업과 또한 사회사업적 지식과 기술, 가치 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행정의 협의의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복지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가리켜 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행정의 광의의 개념은 사회복지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으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복지기관의 효과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복지정책을 복지 서비스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복지 분야의 총체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행정의 그 관점, 어떠한 관점을 지니고 있느냐 중요하겠죠. 자, 첫째로는 그 정책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관점이에요. 자, 행정은 정책, 그렇죠? 이건 사회복지죠. 정책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둘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개입 활동. 자,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행정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개입에 활동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관리 기술의 관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분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회복지 활동의 그 행정의 활동은 인간을 직접 지원하는 실천에 대비하여 거시적 사회복지 실천, 즉 클라이언트에 대한 원조 기술보다 조직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 행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기술, 리더십과 동기부여의 기술, 프로그램 개발의 기술 등이 바로 행정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기술이나 관리 과정에 있어서 과업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요. 행정의 영역에서 강조되는 8개의 관리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특성에서 나오는데 POSDCORBE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 특성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회복지 개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개념 속에서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 강의의 사회복지 행정, 제가 이제 그 표로 이제 해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걸 또 정리한다 그러면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민간 부분에서 사회복지 실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런 복지 관련 행정 정반을 포함하는 공공복지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주체는 어떻게 되느냐, 개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행정가로서의 여러분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좀 피곤해요. 왜냐하면 간호학과 강의를 한 몇 시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파일이 올라갔다 맞다 그래가지고 겨우 올리고 지금 또 여러분의 강의를 위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분량이 지금 학교의 분량이 지금 뭐 한 10분씩만 강의를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시, 1차, 2차로 구분할 텐데요. 1차시 강의를 여기서 잠시 마치고요. 계속해서 좀 쉬었다가 잠시 1차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